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박성준 지음 소미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오직 시간만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천성과 기질을 잘 파악하여 멈추어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좋은 공간을 만들면 어느새 운의 힘이 생기고 하나하나 쌓이게 되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두 번째 편인데요. 공간의 운을 쌓다. 나의 공간을 찾고 머물며 바꾼다. 같은 생각, 비슷한 사고는 보통의 사람이 되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곧 다른 미래, 달라진 미래라는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만의 개성에 맞는 인생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개성을 이해하려면 외부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서서히 그리고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또한 자극은 공간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간과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고 자신만의 개성을 찾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성으로 만든 공간은 다시 자신에게 영향을 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운이 좋아지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공간을 자신의 기준으로 만들며 꾸민다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행복을 찾아 키워간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이나 새롭게 이사한 집을 꾸밀 때 비록 실용성과 편리함 또는 예산의 범위와 투자의 목적으로 선택했다는 주거 껍데기의 한계는 있겠지만 사는 동네를 선택하고 그 안을 풍요롭게 바꾸는 것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인생 최고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최고의 집과의 인연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선택한 이후에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져 얼마든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생기와 운으로 충만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간의 힘은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어둡고 소외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탁하고 무거운 에너지는 깨끗한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게 밝고 생동감 있는 소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자의 그림도 좋고요. 오르골 같은 소리가 나는 소품이나 움직임이 있는 모빌도 좋습니다. 익숙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의 힘은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의외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공간을 보는 데 있어서도 그 보이지 않는 본질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일하는 곳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생기가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공간을 원하지 않는 물건, 바라보고 있으면 화가 나거나 답답해지는 물건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고 물건이 흩어져 있거나 아무렇게나 쌓여져 있는 곳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봤을 때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물건들로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분 나쁜 물건이나 화가 나는 물건, 우울해지게 하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없애다 보면 결국 자신을 기분 좋게 하고 설레게 하는 물건들만 남게 되고 그 물건들로 둘러싸여진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사는 공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느낀 좋은 감정을 고스란히 에너지로 담아낸 공간은 천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거주자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북돋아주며 다시 보답해 줍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집을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게 되는 사람에 대해 예의를 갖추고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있는 공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아끼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이 공간 덕분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건강한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일은 공간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3편 사람 인인데요. 내 운의 앞길이 트이다. 내가 변해야 비로소 운명이 바뀐다. 티끌 같은 습관이 태산 같은 운명이 됩니다. 습관이 쌓여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가므로 그 원인이 되는 나쁜 버릇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것들이 모여서 그 결과인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부정적이고 좌절하는 에너지는 방 안의 작은 먼지가 뭉쳐 점점 커지는 것처럼 더 나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대로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몸에 밴 좋은 습관들은 애써 인지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복되어서 자신에게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자신을 지켜줍니다. 복된 습관을 만들며 쌓아가는 작은 실천에서 운명은 변화합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고방식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변하려면 역동적인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자극의 경험에 의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스승이나 책을 통한 배움 또는 인생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스스로 나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든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이 굉장히 잘 풀리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랑받고 있다면 외부의 상황이나 남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신경도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상황이 안 좋거나 이미 마음에 불편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는 핑계를 대게 됩니다. 상황 탓으로, 남 탓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마음 탓입니다. 내 마음 탓입니다. 때와 그릇이 있습니다. 꽃이 겨울에 활짝 피지 못한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꽃은 피울 수 없습니다. 부족한 노력을 탓하면서 좌절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작은 노력에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연의 꽃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풀도 있듯이 자연을 닮은 인간 세상에도 각자의 역할과 취하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명이라는 각자의 그릇에 용도 이외의 다른 것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운에 따라 그 그릇에 맞는 양의 밥, 국이나 반찬을 노력이라는 정성과 양념으로 맛있게 채우면 됩니다. 다른 그릇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서 애를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헛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귀는 중화의 원리로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 중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은 부귀에 관한 것입니다. 부는 재물이고 귀는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운명의 이치를 알아가는 명리학에서 돈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릇이 감당할 수 있어야 생기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돈은 오행이 극하는 논리에서 생깁니다. 1. 나무. 나무를 살펴보면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려 그 뿌리로 땅을 제대로 움켜잡고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산사태가 나지 않고 흙이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아야 그 흙이 나무에게 있어서 즉 돈이 됩니다. 아무리 넓은 땅이라도 나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보일 순 있어도 이내 곧 흩어져 사라집니다. 2. 불을 기준으로 보면 불이 극하는 금이라는 쇠도 녹여야 돈이 되는데 적당량이 있어야 자신의 불로 녹일 수 있습니다. 녹일 수 있는 쇠의 양을 넘어서 마구 들어오면 도리어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불러옵니다. 몸도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 불로 녹일 수 있는 정도의 쇠인지를 봐야 하고 불에 부족함이 있다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땔감은 있는지 아군의 수와 힘도 같이 파악해야 합니다. 3. 흙.
흙도 담아둘 수 있는 정도의 물에 욕심을 내야지 감당도 안 되는 물을 담아두려고 하다가는 물에 뒤섞여 흙탕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물을 잘 담아두는 땅이 되느냐, 물의 힘에 눌려 흙탕물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4. 쇠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를 잘라내야 돈이 생기고 사회 활동도 왕성해집니다. 숱하게 자라있는 나무를 바라보며 헛된 욕망과 욕심을 키우기 전에 우선은 쇠로 만든 자신의 도끼의 품질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5. 물을 기준으로 보면 불을 극하여 꺼야 돈이 됩니다. 큰 불에는 물을 많이 부어야 끌 수 있고 작은 불이라면 양동이 물로도 가뿐히 끌 수 있습니다. 끄려고 하는 불을 우선 제대로 파악하고 내 힘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한지 또는 약한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범위의 그릇을 말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자신이 벌고 유지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운은 천천히 다가와 한순간 폭발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은 한순간,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오랜 시간 다양한 방법으로 징조를 보여줬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 없는 것이고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은 이미 미리 결정되어 있어 내가 현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변화시킬 수 없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나 외부 자극에 대한 자신만의 일관된 대응 방식이 앞으로의 운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 말과 목소리, 행동과 습관, 표정과 태도, 걸음걸이 같은 모든 것들도 장차 다가올 운을 천천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부터 고치고 바꾸어야 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운의 원인이 되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고 성찰해야 합니다. 운의 흐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이 나쁘다는 것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 깨진 균형을 바로잡을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운이 나쁜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도 관성이 있어서 나쁜 운은 계속 나쁘게 흘러가고 좋은 운도 그 관성으로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운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강력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 방법에는 시간을 현재와 달리 쓰는 것, 또 이전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또 공간의 변화, 즉 이사나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가구나 소품의 배치를 달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당한 것이 운을 부릅니다. 마음의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불안하기도 하지만 운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잇고 욕심이 부족해도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적당한 욕심이 아름답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적당하면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생기지만 너무 신경을 곤두세워서 과하면 거칠애를 하게 됩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운이 좋다는 것도 기운이 치우침이 없이 중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태어날 때는 기운이 한쪽으로 쏠려 약하거나 강하게 태어나는데 그 기운을 중화시키는 오행이 들어오는 때를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즉, 강하면 조금 약하게 만들어 중화시키고 약하면 조금 강하게 만들어 중화시킵니다. 생각이 아닌 행동이 운을 만듭니다. 움직여야 운이 생기는데요. 가만히 정체되어 있고 순환되지 않으면 운이라는 것이 애초 생겨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벌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건강을 챙기려고 해도 움직이고 이동해야 합니다. 나는 똑똑하고 현명해서 다 알고는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저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변화 속에서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나 실수를 해도 그 경험을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이 오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운을 스스로 만들고 운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항상 운이 좋다는 긍정 마인드를 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듣는 경우 또한 절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넌 운이 참 좋대.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대. 운이 좋다는 말은 머릿속에 뿌리 깊게 각인되어서 살면서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저절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운이 좋다는 절대적인 긍정 마인드를 품게 되었다는 데에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잘 된다, 잘 된다고 했으니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암시와 되새김은 결국 운이 술술 풀리는 인생을 만듭니다. 재수 있는 일이 생기고 재수 없는 일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될 수도 있지 뭐. 잘 안 될 거야. 잘 된다고만 할 수도 없지. 와 같은 부정적이고 재수가 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한마디와 생각은 내 입과 마음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해야 무의식이 부정적으로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내 의식과 말과 행동에는 긍정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꿈꾸는 대로 될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욕망하며 사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한 절박감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 회복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또 돈 때문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면 돈을 벌고 모으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처한 처지가 단기간에 바뀔 수 없는 문제라면 일부 체념하게 되고 무표정하고 건조하게 일상의 굴레를 버텨 나갑니다. 돌파구가 없으므로 희망도 없고 그냥 살아가고 살다 보니 또 사라집니다. 이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모이게 되고 장기전이 될 수도 있지만 버티다 보면 조금씩 어둡고 긴 터널의 줄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운마저 기꺼이 나눠줄 때 기운의 앞날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좋은 운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